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맑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공부와 또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우희재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요, 발달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우일재 강사님이시고요. 저는 시각장애와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전양호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이렇게 흥미있게 들으실 수는 없다는 거를 좀 많이 알지만, 오늘은 이제 좀 더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한테도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이 취지는, 지지? 네, 이 교육을 받는 취지, 아, 이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그동안 장애인이라 하면은 사회에서 좀 이렇게 소외받고 뭔가 이렇게 불행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등등의 많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까지도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죠. 네.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면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함에 따라서 그만큼 인권, 이제 인간 중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넓어졌고요. 또 깊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 이렇게 소외되었고 있었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또 그동안 장애인들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또 더 나아가서 그럼 그 장애인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이 장애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갔을 때 어떤 득이 있는가, 취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장애인도 이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다. 비장애인은 당연히 뭐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은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회 참여가 되고 또 나아가서 가정을 꾸리고 또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이런 게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의 취지는 결국은 장애인의 고용. 장애인의 고용. 네, 장애인도 이렇게 회사나 관공서나 기타 등등의 곳에서 이제 점점 고용이 확대되고 그 고용을 하셨을 때, 그 사업장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또 장애인을 또 고용했을 때 어떠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과 제도.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대한 법과 제도.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목록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이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장애인은 무엇이며 장애인에 대한 뭐 유형, 저같이 이제 시각장애인 있고 옆에 있는 발달장애 있고 수많은 다양한 장애인의 유형이 있잖아요. 장애 유형이. 네. 그런 걸 좀 알아볼 건데, 그럼 먼저 선생님은 그 발달장애를 직접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발달장애라면 사실 좀 생소해요.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께서 직접. 네, 발달장애는 뭐 대뇌 손상으로 인해 뭐 언어, 지능, 운동 발달이 늦어지며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에서 날만큼 발달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발달장애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지적과 자폐성을 발달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는 뭐 어떤 특정 장애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제외한 뭐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22세, 정확히는 만 21세 장애가 나타나면 뭐 발달장애를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1999년 2월 8일 장애인 복지법의 전문을 개정, 12월 31일 도봉법 시행령과 뭐 시행규칙의 전문을 개정해 사용했습니다. 발달장애 개념을 자폐증으로 정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정 방법
그리고 아니 판정 방법 기준은 발달장애 진단명에 대한 확인, 발달장애 상태 확인,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인의 상태 확인, 그리고 발달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단 시기는 뭐 전반성 발달장애인의 이 확실한 시점에서 판정해야 하며 뭐 검진기관은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며 인근 지역에 이 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의 최종 장애는 판정드리는데 발달장애는 발달장애 상태와 능력장애 상태 변화 기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등급 판정 다시 받으면 아니 등급 판정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연령 증가에 따라 장애 정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 기간 지난 후 재판정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발달장애 정의입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재 선생님은 선천적인 발달 장애인이잖아요. 네. 태어났을 때부터. 네. 그럼 이렇게, 정신장애 중에서는 발달 장애 말고 또 어떤 장애가 있죠? 발달장애 말고 내면병 장애, 네. 자폐장애, 그리고 내면병, 네. 지체, 내면병,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심장, 신장, 호흡기, 간, 장류류, 뇌전증, 그리고 정신장애 네.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15가지 유형의 장애가 있고, 그 장애 등록을 이제 그 장애 유형이 있는데, 네. 이제 이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장애인이며, 네. 저 정신장애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 네.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언제부터 장애를 갖게 되셨죠? 네.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 장애를 가진 건 아니고요. 네? 고등학교 때 유전으로 당뇨병을 앓게 되었어요. 소아당뇨병. 소아당뇨병이요? 네, 그래갖고 30살이 돼서 네.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고요. 저런. 네, 그리고 2년 있다가 또 합병증으로 신장의 기능이 많이 망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2가지 장애죠. 시각 장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고요. 눈이 안 보이는 경우.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이 신장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투석을 하는 건데요. 투석이요? 예. 며칠 동안 투석하고 계시죠? 며칠 네,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이요? 하루에 4시간 네.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하는데, 네. 이게 질병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제 장애 등급으로 인정이 돼서, 장애로 판정이 갔습니다.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후천성, 그리고 시각장애하고 또 신장장애는 이제 중도, 중증 복합 장애라고 하는데, 네. 이건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5,2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약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26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 국민의 5%는 장애인이고 장애인. 또 6가구 중에 한 가구에는 장애인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란 무엇인가? 혹시 장애란 무엇인가에 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뜻하며 신체적 장애는 주요 신체 기능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정신치레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뜻합니다. 바로 한다고 말하면 혼자서는 자기가 생긴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아니지. 장애가 생기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생깁니다. 한가지 말하자면 도움이 필요한 것도 그렇죠.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요. 네. 눈이 안 보이는 거요? 네. 그럼 이제 나가서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개념이 바뀌었냐면은, 자, 내가 시각장애가 이게 눈이 안 보인다 하여도 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 장애는 사실 사라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렇다고 눈이 안 보이는 거는 안 없어지잖아요. 네, 그건 그냥 그 사람의 고유의 특성인 거예요. 이게. 네. 왜냐하면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예, 이게 나아질 수가 없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료적 모델로 장애를 봤어요. 그러니까 의료적 휠체어를 탄다던가, 아니면 시각장애가 있다던가, 네, 그리고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 문제가. 그로 말미암아 이 음? 사람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의료적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는 이게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나 편의 네, 제공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다. 장애인의 문제요? 네, 장애는 장애인의 문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데 지금은 그 장애인이 장애가 있지만은 그거를 사회에서 보완해주고, 네, 네?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준다면은 그 장애는 해소될 수 있다. 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첫 번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재 선생님은 발달장애가 있고 있지만 다른 장애인을 본 적이 언제 있었어요? 뭐 중학교 때 본 적은 아니 장애인을 본 때는 뭐 중학교 시절부터 본 적은 있습니다. 있었어요? 네. 봤을 때 어땠어요? 처음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봤을 때. 어쩐지 뭐 어쩐지. 쏟아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솔직한 이야기일 거예요. 불쌍해 저도, 보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장애인을 처음 봤을 때, 우리 집안에서 처음 봤어요. 네, 우리 친가집의 고모가 어렸을 때, 이제 나무에서 떨어지셔갖고, 네, 다리가 다치셨는데, 치료를 못 하셔갖고,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저런 그래서, 명절 때나, 이렇게 제사가 있을 때, 큰 집에 가면은 고모께서는 이렇게 앉아서 네, 이제 주로 뭐 이렇게 시키시는 분이세요. 다. 어, 하나부터 열까지. 네, 근데 그게 제 눈에는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어, 고모 안 오면은 될 텐데. 네, 고모 안 오면 좋을 텐데. 네, 예,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처럼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요? 네, 네, 저도 이제 다리가 부러져 갖고 중3 때 중학교 3학년 때, 네, 그래갖고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은. 네, 근데 그때 우리 반에, 다리가 불편한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데 처음에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체육 시간에 둘만 남아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내가 참 그동안 오해했었던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네, 그때 그 두 사람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네, 특히 그 중에서 고모한테는 미안했고, 네,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는, 친구가 그렇게 맨날 체육 시간마다 교실을 지키는 것보다 네, 좀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왜 고민이 없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같이, 그 장애인은 이제 좀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네, 왜? 왜냐면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았잖아요. 네, 잘 살아보고 살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케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인식도 낮았고 여유도 없었다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국민의 4대 의무. 선생님요? 예, 예전에. 네. 그때는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교육의 의무. 교육? 예,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국방의 의무.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네, 큰 하자가 없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해야 돼요. 네,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네. 사실 몇 시간 무조건 일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했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내요? 세금을 내야죠. 아니, 월급을 받으면. 일 열심히 했는데 세금 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월급을 받으면은 그중에 일부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 네. 이러한 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은 다 이게 이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교육을 받기도 힘들었고, 교육을 못 받았으니 취업하기도 어렵고, 당연히 몸이 불편하니까 군대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회하고 장애인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시설이 생기고, 그 시설, 시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등등등의 이제 이런 점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사회적 이해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그동안의 편견,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고 이렇게 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근데 장애인이 안 되고도 평생 잘 사실 수도 있어요. 네. 분명히. 그렇죠? 네. 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 안전망이라는 게 이런 뭐 복지나 이런 지원들도 있지만은 네. 그 진짜 안전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 마음, 네, 우리가 느끼는 감정, 감정.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돈이 지원이 되고 물질적으로 지원이 된다 하여도 네. 그게 당장은 안전망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와 다르거나 어려운 사람들, 네.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되고 발전되었을 때 그게 우리 사회 안전망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인식 개선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네. 모두를 위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 들어주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